자,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x축을 기점으로 접어 올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내가 어떻게 그려볼까요? 복잡하게 그려요.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요? 얘를 접어 올려야 돼요. 너무 복잡한가? 그럼 이거 접어 올리면 이걸 접어 올려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따라오죠. 그 다음에 눈웃음 따라오고 이거 어떻게 따라와요? 이렇게 따라오겠죠?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위치가 좀 아닌데 여기다 너무 못생겨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걸 좀 더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에 접어올리니까 이런 형태가 따라오겠죠. 그쵸? 얘가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요? 두 번째 그래프? y축 대칭. x가 양수인데만을 그리고 이것만을 그리고 얘를 y축 대칭. 그러면 얘를 y축 대칭하면 여기 좀 징그럽지만 똑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이거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y가 양수인데만을 그리고 이 노란색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x축 대칭하는 거죠. 그럼 이걸 x축 대칭하니까 수학을 해야 되는데 장난을 치고 있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네 번째 그래프는 주어진 얘를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추가되는 게 이게 마지막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재미없는 수학 이렇게라도 웃기라도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어제가 아니고 저번 주 토요일에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그래프 배웠는데 그거 그리는 거 좀 다시 한 번만 좀 해봅시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fx라고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f랑 f를 합성한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연습이다. 자, 이거 한번 그려봅니다. f랑 f를 합성한 이 그래프. 노트가 있지. x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그거를 여기 안에다가 쏙 넣어버려서 이놈의 변화를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당분간은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는 눈으로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x가 일단 변함에 따라서 이 f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fx라는 그래프를 봤더니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 변할 때가 조금 다르게 변하고 있으니 x를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 나누겠다 이렇게. 그럼 x가 1부터 2까지 변할 때 fx는 어떻게 변하죠? 0부터 2까지 변하죠? 그래서 fx는 0부터 2까지 변한다 써주면 되고요. x가 1부터 2까지 변할 때 fx는 2에서 0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fx는 y 값이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얘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fx가 0부터 2까지 변한다는 얘기는 얘가 0부터 2까지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x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얘가 0부터 2까지 변할 때를 그려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으로 잡아버리거든요. x의 변화에 따른 얘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에 따른 얘를 그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 변화에 따른 이걸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x축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x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는 얘를 찍어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x가 0부터 1까지니까 여기를 0부터 1까지로 나눠주시고 그때 얘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f라는 애가 0부터 2까지 어떻게 변하는지 봤더니 f라는 애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변하니까 이놈을
옮겨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f가 2부터 0까지 변해요. 그럼 f라는 애가 2부터 0까지 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변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걔를 x의 범위가 1부터 2까지 그려달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에다가 1부터 2까지.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 얘가 오늘 답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뭐가 따라올까요? 이 삼각형은 여기가 중점이죠. 그래서 여기도 중점이니까 여기가 2분의 1 따라오고요. 여기는 1하고 2의 중점이니까 2분의 3이 따라오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냐면 주어진 얘를 내가 fx라고 잡아왔을 때 얘는 f하고 f를 합성한 이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그릴 거냐면 y는 f하고 f하고 f 이거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얘하고 얘를 합성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맞나요? 헷갈리시면 얘를 gx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f하고 g를 합성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다시 얘는요 얘랑 얘를 합성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 불편하면 이 합성한 함수가 사실 하나의 함수라고요. gx라고 봐서 f하고 g를 합성한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서 어디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 네, 가격은 상관이 있죠. 왜냐면 얘가 결합, 우리가 저번에 뭐 배웠냐, 합성함수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묶나 상관이 없어요. 합성함수는. 그래서 어떤 걸 어디에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G를 F에 넣나, F를 G를 넣나. 너무 잘 자,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처리하려고 합니다. 요놈. 자, 그러면 x가 변함에 따라서 일단 fx가 변하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x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fx가 0부터 2까지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때의 g fx를 그려주시면 이 g라는 애가 0부터 2까지 변하는 거예요. g라는 애가. 그럼 g가 0부터 2까지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0부터 1까지 이거 두 개가 나와요. 맞나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1부터 2까지 변할 때 x가 1부터 2까지 변할 때 fx는 2부터 0까지 변합니다. 2부터 0까지 변합니다. 그럼 gx가 2부터 0까지 변할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결론이 뭐냐면 이런 애가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1부터 2까지에 대해서 두 개씩 들어가요. 두 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한 번 더 해보세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얘를 hx라고 잡아버리고 h하고 f를 합성한 이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x가 0부터 1까지 변하면 f가 몇에서 몇까지 변해요? 0부터 2까지 변하죠. 그럼 이 h가 0부터 2까지 변하는 걸 살펴보면 여기에 4개가 나오는 거예요. 4개가. 그 다음에도 또 4개가 나와요. 결론 얘는 8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사실 약간 대표적인 형태인데 요놈이 이렇게 V자, 이거 뭐 산의 형태라고 얘기해요. 산? 이 산의 형태가 나왔을 때 얘가 이렇게 정사각형에 싹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정사각형에 완벽하게 딱 들어가는 이런 삼각형이 나오면요 얘가 F 하나면 F를 한 번 더 합성하면 얘가 2개가 나와요. 한 번 더 합성하면 얘가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와요. 한 번 더 합성하면 몇 개가 나와요? 8개가 나와요. 한 번 더 합성하면 몇 개 나올까요? 16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들아 보세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징그러우니까 하나 뺄게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근의 합을거를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 문제 한번 풀어보면 우리가 f를 3개를 합성한 그래프를 이렇게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개, 2개, 4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1이 된 애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함수 그렸어요.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y는 1이라는 직선이에요. 그럼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따라와서 이놈들의 교점 x좌표 찾아보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오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근의 개수량으로 봤으면 근의 개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근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근의 합을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풀어버리는 거냐면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보면 이 각각의 근들이 이놈의 형태가 이 직선에서 전부 다 대칭이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잡고 이놈을 베타라고 잡아버리면 주어진 이 직선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직선이 뭐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는 얘기예요? 2라는 얘기예요. 이거 두 개 더하기 2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더해도 2고요. 더해도 2고요. 더해도 2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8. 이런 식으로 구할 게 여러분들 실제 풀어야 될 예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아셔야 되는 거 맞는데 이런 놈들이 보였을 때는 그거를 반복해서 합성하면 개수가 2배씩 된다고 해서 사실은 빠르게 외워서 그린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주어진 이게 첫 번째 형태고요.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제가 똑같아요. 정사각형 안에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산의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관이 없어요. 얘가 F면 F를 두 번 합성하면 얘가 글자가 2개가 나와요. 이렇게. 또 하면 이런 게 4개가 나옵니다. 왜요? 라고 하면 그려보면 그래요. 이렇게 못해요.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합성함수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얘들아, 어렵나요? 선생님 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함수 쪽에서 질문부터 좀 마무리합시다. 그 다음에 앞에 넘어가서 뭐 시단계 다시 할게요. 자, 일단 함수 쪽 B에서 질문 있으면 할까요? B? 없나요? 챙겼어요? 놓고 왔어요? 선생님 이따 프린트 해줄게요. 자, B 없으면 C 500 79 또요 580 81 81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581번은 저번에 합성함수 선생님이 과제를 잘못 냈죠? 네, 하면 되죠. 자, 579번 얘들아 여기다가 별표 한 5개 쳐놓으세요. 579번. 자, 지금 이거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천천히 풀 건데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 함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유리수도 나와요. 유리함수요? 맞아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으세요? 네. 저도 나가지 왜 마요. 졸업식 때문에 숙제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얼굴. 자, 봅시다.
자, 일단 579번 문제 보니까 실수 전체에서 집합해서 정의된 함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뭘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F라는 함수를 보면은 X에서 Y로의 함수다 이렇게 썼을 때 얘를 뭐라고 불러요? 무슨 형? 정의요. 얘는 공이요. 공형. 근데 그 X 나와서 나오는 애가 치형. 얘는 공형입니다. 맞습니까?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집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정의역 자체를 실수로 봐달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됐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이 공역 또한 실수로 봐달라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조건은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정의역도 공역도 실수 전체가 된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말을 본 순간 일단 F라는 함수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이런 놈이구나 라고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모르면 애초에 이 문제가 접근이 안 돼요. 태연아? 네. 누가 이거 졸고 있죠? 졸고 있는 거 아니고 자고 있죠?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면 fx가 1대1 대응이에요. 그럼 1대1 대응인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없는 게 없다. 겹치는 게 없다. 그거는 집합하고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벤 다이어그램 말고 길기. 함수의 형태. 길기. 1대1 대응성이 뭐라고 그랬죠? 1대1 함수이면 정의요. 네. 공역과 상관없어요. 시험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무조건 반복했습니다. 자, 그럼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선 또 뭐라고 했냐면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선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만 나오거나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감소함수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 연속일 때라고까지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연속일 때. 연속이란 용어 자체를 사실 쉽게 배우지만 끊어져 있지 않으면 연속이라고 받아주시면 돼요. 끊어점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1대1 함수는 이렇게 먼저 접근해 주시는 거고요.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는 걸 풀 때는 이 치역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치역 구하는 방법이 뭐였죠? 치역은 그래프로 구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초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선생님 1대1 대응 함수는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이 문제의 공역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사실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왜냐면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함수를 줍니다. 근데 저렇게만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는 쟤는 R에서 R의 함수다 저렇게 먼저 읽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약속입니다. 따라올까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이놈의 나는 1대1 함수인지 파악하고 치역하고 공역 같은지까지 파악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프로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놈 위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얘는 감소하는 이런 함수예요. 근데 얘를 3까지만 그리는 거죠. 그러면 3을 대입해서 3,6 여기를 3,6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는 이놈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 이놈의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달라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마이너스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 나올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항상 대칭축까지 표시하니까 대칭축이 뭐가 나오죠? x는 3이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보세요. 근데 얘는 3보다 큰 데를 그리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안 붙어있으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구멍 뚫려 있으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을 대입한 좌표까지 찍어주시면 이 좌표가 3, 대입하니까 9a 더하기 b 이렇게까지 찍히는 거예요. 보세요. 왼쪽은 3보다 작을 땐 얘를 그리는 거고요. 3보다 클 땐 얘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왼쪽이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그럼 여기 오른쪽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증가하는 이런 수를 그려버리면 여기서 무조건 가로선을 그리면 그 점 두 개를 만나기 때문에 1대 함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왼쪽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도 감소함수여야 된다. 즉 위에 있는 그래프는 탈락이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 일단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놈의 좌표를 다시 3,9a 더하기 b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면 갑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 있는 애를 3보다 오른쪽에 여기다 갖다 붙일 거예요. 근데 이 점이 이렇게 갖다 붙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유는 가로선 그리면 그 점 두 개니까 1대 함수가 안 나와요.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다 붙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가로선 그리면 계속 하나가 나오니까. 여기다 붙여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1대 함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조건,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근데 공역이 뭐였죠? 실수 전체였죠. 그럼 치역도 뭐야 돼요? 실수 전체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찍어버리면 치역이 요만큼만 나오고 위에 요만큼만 나오니까 이만큼의 치역이 비어버려요. 이해돼요? 근데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니까 여기에는 이 점이 뭐일 수밖에 없다? 이 3,1이 딱 맞다는 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a는 음수여야 하며, 즉 a는 양수여야 하며, 주어진 9a 더하기 b라는 놈은 요 3,1이라는 점하고 딱 맞닿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보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문제를 열심히 1대1 대기라는 걸 풀어봤더니 여기까지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문제에서 a, 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본, 오케이. 한 문자로 통일합니다. 그럼 몇 차씩 나와요? b 대신에 1-9a를 대입합니다. 그럼 2차씩 나와요.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시면 됩니다. 또는 그거는 수상풀이에요. 근데 좀 더 간단한 풀이가 있는데 뭐냐면 a가 양수, b가 양수. 산술기하고 있어요. 그 사실 이 풀이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얘를 구할 때 첫 번째 2차식으로 바꿔서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한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두 번째 산술기하를 활용해서 산술기하로 답을 내줘준다. 이렇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어진 여기서 얘는 2 루트 9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b의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다섯 개. 자, 그럼 문제 한번 다시 이해해 봅시다. 여기서 공역을 안 줬다면 그래프를 사실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맞단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사실 공역을 주고 있다라고까지 읽어주셔야지 완벽하게 풀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오니까 얘가 579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80번 할게요. 수업 시작을 언제 했죠? 좀 길게 했나? 지금 집중력이 두 문제 나오셔야 빨리 쉬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한 시간은 됐어. 아, 1시간 됐어요? 아니. 자, 580번 갑니다. 얘들아, 문제 읽어보세요. 집중하세요, 집중. 580번 문제 읽습니다. 마음속으로 읽으세요. 자, 봅시다. 자, 문제 보니까 A하고 B하고 합집합하니까 전체가 나왔대요. 그 말은 여기하고 여기를 합하면 1, 2, 3, 4가 일단 여기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A하고 B하고 구입합했던 여기 하나가 나왔대요. 여기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수를 써보면 여기 무조건 한 개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여기하고 여기 한 판계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죠?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 3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0개가 들어가거나 여기 2개에 1개 들어가거나 1개, 2개 들어가거나 0개, 3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 3개하고 0개인 경우는 사실은 모순이 나온다 이거부터 얘기할 겁니다. 이유는 내가 지금 보려는 함수는 A에서부터 B로 가는 이런 함수거든요. 근데 여기에 4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에 4개죠? B에 몇 개요? 1개, 여기 1개 나와 있는 거예요. 모순이 아니에요? 어? 아, 모순이 맞죠? 왜냐면 문제에서 1대1 함수가 된다고 했는데 1대1 함수는 1이 하나 택하면 나머지는 다른 걸 택해야 되니까 애초에 이런 경우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이래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서 3개가 나오고 B는 몇 개예요? A는 3개고 B는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마찬가지로 1대1 함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에요. 따라올까요? 그럼 이제 A 몇 개? 2개고 B 몇 개인 거? 3개인 거. 그래서 A가 여기가 2개가 있는 거고 B가 여기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1대1 함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답을 택할 때는 요 놈을 답으로 택하고 요 놈을 답으로 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그에 따른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 지금까지가 함수 문제 푼 거고요. 이제는 함수 문제가 아니라 경우의 수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경우의 수입니다. 자, 갈게요. 일단 A에 나올 수 있는 집합의 개수하고 B에 나올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셀 겁니다. 그럼 봅시다. 자, 일단 여기에 1개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몇 개? 4개. 4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요? 여기 들어가면 1개 뽑아야 돼요. 그럼 일단 4가지 나옵니다. 4가지. 교집합 1개를 뽑는 경우. 따라오나요? 그 다음 또 뭐 뽑아야 돼요? A에 1개 들어갈 거 뽑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몇 개 중에? 3개 중에 1개 뽑아야 돼요. 3을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2개를 뽑은 건데 그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B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2개를 뽑아버렸는데 그럼 나머지 여기 딱 들어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2가 갈 수 있는 건 1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경우를 처리한 전체 개수가 되는 거예요. 각각에 들어갈 원소들을 뽑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의 개수 뽑고 이제 경우의 수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니까 24가 되겠죠. 맞나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마지막 케이스 요거 할게요. 요거. 그럼 얘는 여기에 하나를 뽑아요. 그럼 전체 4개 중에 하나 뽑으니까 몇 가지에서 시작하는 거죠? 4가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하나 뽑으면 여기 나머지 3개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굳이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이제 A에 하나가 들어가고 B에 4개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1대1 함수 만들려면 1이 갈 수 있는 좌수가 몇 가지? 4가지. 그러니까 답은 4. 답은 40 이렇게 나오는 게 틀렸네요. 왜 틀려요? 아, 여기 여기 첫 번째 케이스 보면은 A에 2개고 B에 3개죠. A에는 2개가 오고 B에는 3개가 오는 거죠. 얘가 3개가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 함수의 개수가 바뀌겠죠.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가지? 3가지. 2가 갈 수 있는 곳이 2가지. 72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 다시 88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일단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 저 이거 너무 어려워라고 하면은 미안해 함수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선생님 저 경우의 수 허접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581번 또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고 한 생각할 시간 2, 3분 정도 줄게요 여러분들. 먼저 다시 한번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자, 일단 문제 보니까 F는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놨고요. G는 Y에서 Z로의 함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G합성 F라는 함수인데
얘가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는 g, f에게 f, g에게 쓸 거라 이렇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얘 G합성 F에는 여기가 G예요, F예요? F죠? F 나오고 G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F로의 함수는 1하고 2에서 2하고 3으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G의 함수는 2하고 3에서 0으로 1로 가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볼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함수가 G합성 F라는 한 방에 가는 이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Z인데 우리가 볼 건 X에서 Z로의 함수가 상수함수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상수함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만약 0이 나왔어요. 그럼 1을 넣어도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는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여기 F의 함수를 먼저 처리할 건데 F에서의 함수가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F에서 상수함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2가 어디로 간다고 하면 이 합수함수는 무조건 상수함수 아닌가요? 이해될까요? F가 만약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2가 어디로 가는 결론은 1 나오도 1 나오고 2 나오도 1 나오면 무조건 상수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풀 때 F가 상수함수인 경우와 F가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를 나눠서 접근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F가 상수함수가 나오면 F의 개수는 몇 개예요? 1하고 2가 전부 다 2로 가거나 3으로 가거나 두 가지일 겁니다. F의 개수요. 자 그 다음에 이 G는 아무렇게나 나오면 되죠. F가 상수함수면 G는 아무거나 나와도 무조건 합성함수는 상수함수가 맞으니까 G는 아무거나 나와도 돼요. G에서는 그냥 함수의 개수 찾으면 됩니다. 그럼 G 함수의 개수는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건데? 2군데 3이 갈 수 있는 건 몇 건데? 2군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G 얘는 G 함수의 개수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F가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1대1 함수라는 얘기니까 1이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2가 갈 수 있는 게 나머지 한 가지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상수함수가 아닐 때 얘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1대1 함수인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올까요? 그러면 얘네가 상수함수가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갔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때 G의 함수는 어떤 함수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로 가는 게 상수함수려면 얘네가 전부가 다 똑같은 함수를 나와야 되는 거죠. 즉 G가 상수함수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G의 상수함수 나오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얘네가 전부 다 0으로 가거나 1로 가거나. 그래서 G가 상수함수가 나오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위에 가지까지 아래 가지까지. 전체는 12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쉬었다 합시다. 네, 요거는 여기 나온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항상 저 마플 공부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2차 부대식 문제도 요거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 대충 이런 문제 풀었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얘가 모든 x에 성립한다. 그러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A가 0보다 큰 a가 0보다 크고 B의 제곱은 오케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x보다 위이기 위해서는 a가 0보다 커야 되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0이어도 상관없어서 이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면 이제 오케이 기본을 마스터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기본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앞에다가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써줬어요. 지금 2차라는 말 안 써줬어요. 맞나요? 그러면 a가 0이어도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a가 0이면 이거 직선 나와요. 근데 직선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b도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함수 나와요? y는 c라는 상수함수 나옵니다. 그러면 c는 어떻게 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했다면 2차 부등식일 때 지금 얘는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을 때는 a가 0인 것까지 조사해야 된다 라고 해서 틀려봤죠?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고 그들은 아마 틀려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요거를 풀다가 나중에 심화 문제 나오는 게 사실 입니다. 문자가 하나가 아니라 문자가 두 개가 나왔을 때 2차 부등식을 풀어주세요라는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그냥 y를 상수 취급해서 2차 부등식,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y를 상수라고 봐버리면 얘는 어쨌든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2차 함수 y를 상수 취급 먼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선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주어진 얘가 모든 x에 성립하기 위해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를 풀어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짝수 판별식을 써주시면 a제곱 y제곱 이렇게 따라와요. 왜냐면 이 y 상수 여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뭔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근데 얘가 또 어때야 돼요? 이제는 여기 보는 거예요. 얘가 모든 y에 성립하면 전체는 모든 x로 성립하고 모든 y에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x 성립 하나 풀어주고 모든 y 성립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얘를 y제곱으로 묶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항상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 y제곱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러면 얘가 어때야 돼?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런 식을 끄집어낸다는 얘기입니다. 2차 부등식 풀듯이 똑같이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2차 부등식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 b 자연수의 개수를 세버리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a제곱보다는 b가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럼 a가 1일 때는 b가 몇 개 나오죠? b가 1부터 10까지 다 나오겠네요. a가 1이면 b는 1부터 10 다 나옵니다. 자 a가 2면 b는 4부터 10까지 나오겠네요. a가 3이면 b는 9부터 10까지 나옵니다. a가 4면은 b는 16보다 크거나 같은데 10 이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제를 가야 돼요. 보이십니까? 자 넘어가서 네. 혹시 질문 추가해도 돼요? 네 추가해요. 404번이요. 400 4번. 4번? 그 앞에요? 자 칠게요. 404번부터 들렸다 봅시다. 중심이 한 직선 위에는 오원 O3가 6이래요. 세원의 넓이함이 최소일 때 반지름이 하는 자 봅시다. 자 그럼 일단 문제 한번 정리해보면 중심이 이원하고 이원 합동이라는 얘기도 없죠. 네. 자 이놈의 반지름을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놈의 반지름을 B라고 하고요. 이놈의 반지름을 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거가 최소일 때 왜냐면 얘가 넓이니까 여기다 파이 붙이면 넓이가 되는 거죠. 넓이가 최소일 때 반지름의 합을 구해주세요.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을 한번 써보면 여기가 6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6이다라는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봅시다. 이걸 가지고 이거의 추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제곱이 보이니까 코씨 이렇게 가셔야겠죠? 근데 코씨에 대해서 문자가 3개니까 3개짜리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3개짜리. 괜찮을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식들을 만족하게끔 지금 X하고 Y하고 Z하고 A, B, C를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X, Y, Z나 뭘 넣는 게 좋을까요?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나와야 되니까 X에다가 1, Y에다가 2,
z에다가 1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x, y, z에다가 1, 2를 넣고 abc는 그냥 abc라고 생각해서 10을 다시 써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애가 1, 2, 1 넣어버리니까 6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애가 a 더하기 2b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지금? 6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36입니다. 그럼 6을 나눠버리니까 얘가 6이 되는 거예요. 즉 요놈의 최소값은 언제예요? 6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의 ABC를 구해달래요. 그때의 ABC. 그러면 이 6일 때가 언제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입니다. 그럼 또 등호가 언제 성립하죠? A분의 X랑 B분의 Y랑 C분의 Z가 같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면 A분의 X랑 X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1입니다. A분의 1이랑 B분의 2랑 C분의 1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는 거죠.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등호가 성립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라고 알고 있는 거냐면 얘가 6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랑 요것들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돼요. 좀 봅시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냐면 A를 2K, B를 K, B를 2K, C를 K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얘들아? 요게 네 뭐라고요? 얘를 뭐 K분의 1이라고 잡아주면 A를 K, 그러니까 한 문자를 통일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합시다. A하고 C가 같다고 생각하세요. A하고 C가 같다. A하고 C가 같다. B는요? 2분의 A가 되는 거죠? B는 2분의 A. 그래서 C를 A로 바꾸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C를 A로 바꿔주시고 B를 2A로 바꿔주시니까 이렇게 따라왔어요. 6A가 6이니까 A가 뭐라는 얘기?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1이니까 A가 1이고 C도 1이고 B는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2를 하니까 답은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코씨를 3개짜리를 제가 써주면 답이 나온다. 자, 넘어가서 416번 갑니다. 416번. 문제 읽고 따라오세요. 문제 읽고. 자, 볼게요. 자, 일단 A하고 B를 합해서 전체가 나왔다는 얘기는 A하고 B를 이렇게 써봤을 때 요놈의 1, 2, 3, 4, 5, 6, 7, 8, 90이 다 들어있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1하고 4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SA 곱하기 S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냐면 A 합집합 B가 전체니까 A 합집합 B라는 놈의 원소합을 일단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1부터 10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나오면 뭐 나와요? 55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만큼을 다 더하면 걔가 5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여기를 X라고 잡아볼까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50만 상관 Y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50만에서 X가 완전한 이유입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5 더하기 X니까 요놈하고 요놈을 더해서 55가 되게끔 여기를 50만에서 X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SA가 의미하는 게 뭐죠? 요놈의 합. 그럼 합이 5 더하기 X입니다.
SB가 의미하는 건 뭐죠? 요놈의 합이죠? 55 마이너스 X네요. 이거의 최대값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면 최고차 함수 음수고 전개하지 마시고 두 분의 합의 절반이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가 25일 때. 그래서 x에다가 25를 대입하니까 답이 30 곱하기 20을 하니까 25를 대입하니까 30을 하니까 900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소의 합의 형태를 조금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조금 한 문자로 바꿔서 풀어주면 답이 나오는 상황이고 y라고 잡고 산술기하를 하든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넘어가서 417번 갑시다. 그래서 417번 저 문제 풀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의 유형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거 적어줄 테니까 이거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자 일단 이런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417번 위에다가 쓰든 없다가 써서 이런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위에 있는 거 지금 센에 없는 유형이었거든요. 위에 있는 거 보셨나요? 답이 루트가 나와요. 틀렸어요. 분수예요. 아니. 자 볼게요. 이거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거 출판을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산술기할 여러분들 이렇게 썼나요 혹시?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A, B의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값 구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 또 산술기가 썼나요? 이렇게?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싶었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걸 대입했을 때 이걸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선 이 등호가 성립할 때와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같은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그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만족하면 좋겠지만 만족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막 전개해서 한 거거든요. 그게 374번이에요. 잠깐 가볼까요? 374번. 374번. 자, 374번 가보면 걔는 등호 성립 조건이 왼쪽 오른쪽이 따로 만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개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막 열심히 표기를 했던 게 있나요? 거기 없으면 혹시 노트에 있을 거예요. 있어요. 네, 있으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얘도 그렇게 곱하기 형태를 만들어서 전개를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곱하기 형태를 만들면 되냐면 내가 구하려는 게 a분의 5 더하기 b분의 3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 식을 줬기 때문에 얘를 곱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뭐냐면 4입니다. 그러면 얘를 원래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냥 4분의 1로 나눠버리기만 하면은 얘가 1이니까 사실 식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계세요? 자, 그래서 주어진 이 4분의 1을 앞에다 내버려두고요. 이제 얘가 곱하기 형태로는 산술기가 못 써요. 등호가 동시에 성립 안 하니까. 그래서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하세요. 전개해버리면 2개 곱하니까 25, 2개 곱하니까 9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분의 15b 더하기 b분의 15a 이렇게 따라옵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그냥 한 번만 써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써버리면 이 루트 15의 제곱이 따라와서 얘가 2 곱하기 15가 되어버려서 얘가 30일 때가 최소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30일 때. 그래서 주어진 얘가 30이고 거기다가 34를 더하니까 64입니다. 64를 4로 나누니까 답이 뭐예요?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주어진 얘를 전개하지 않고 해버리면 얘는 등호가 a분의 5랑 b분의 3일 때가 등호가 성립을 하고 주어진 얘는 등호가 5a랑 3b가 같은 등호가 성립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어진 얘를 정리해보니까 얘는 3a가 5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즉 등호가 동시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전개해서밖에 못한다. 그래서 전개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올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지 내가 이번에는 산술기를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사실 하나의 유형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푸실 줄 아셔야 이 문제가 그나마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제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문제 보면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건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기 있는 이 길이 줬고요. 여기 있는 이 길이 줬어요. 그 다음 30도 줬거든요. 그럼 뭐 준 거예요? 긴 그림을 만들어 공식 넓이 준 거죠. 넓 2분의 1 AB 사인 세타. 기억이 안 나요? 뭐지? 삼각형의 넓이. 여보세요? 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아 여기가 세타면 이놈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고등학교 때도 써요? 네. 그거 그때도 써요. 자, 그래서 다시 얘들아 두변과 띠임각을 줬다는 얘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저 삼각형의 넓이가 뭐라고 주고 있는 거냐면 삼각형 ABC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0도. 그래서 지워지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넓이를 2분의 3이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 한 점을 찍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거든요. 이런 도형 혹시 좀 안 익숙하세요? 한 점 찍고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저 도형 넓이 활용하는 거 별로 안 익숙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필요한 점을 찍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이 각각의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 합이다. 이걸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수선의 발의 길이들을 활용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P에 있으면 똑같아요. 이 수선의 길이를 활용해서 이놈의 넓이를 표현해달라는 얘기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만큼을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A라고 잡을게요. 이만큼 뭔지 모르니까 이만큼을 B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
따라오세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b.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ABC가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양쪽에 있는 2분의 1을 다 날려버리니까 2a 더하기 3b가 3이다라고 해서 일단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보자마자 다시 보면 뻑기인가 보다. 아, 넓이 좋네. 수선의 발, 어떤 점에서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이 된다는 얘기는 넓이를 활용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될까요? 그래서 이런 식 끄집어냈고요. 이제 다시 갑니다. 문제에서 더하라는 걸 한번 표현해보면 PM을 A라고 썼어요. 제가 PM이 A입니다. A, B가 뭐죠? 2예요. 그리고 PN을 B라고 썼습니다. AC가 뭐죠? 3이에요. 이거에 물거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주어진 아래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끄집어내셔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을 좀 전에 한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을 좀 전에 한 겁니다. 어떻게 하자? 이놈에다가 얘를 곱하자. 그럼 얘를 곱하면 내 마음대로 3을 곱한 거니까 3분의 1을 다시 나눠주고 전개해서 산술기를 써야 됩니다. 곱해주고 다시 나눈 다음에 전개해서 산술기를. 됐나요? 그래서 사실 여기 위에 있는 요거는 산술기하 문제를 푸는 하나의 유형이에요. 유형. 산술기하가 하나하나가 다 푸는 방법이 정해지는 유형인데 이거는 일단 풀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는 표현만 해보면은 저런 유형 문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두 개를 조금 따로 봐주셔야 됩니다. 노트 자체를. 얘가 417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419번 갈게요. 자, 419번도 그냥 유형 써주세요. 유형. 여기 문제들이 좀 재미가 없어요. 산술기하다. 왜냐면 여기가 문제를 푸는데 모르면 못 푸는 게 많아요. 그냥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게 못 풀면 모르면 못 푸는 게 많거든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함수는 그게 아니에요. 함수는 개념은 정해져 있고 그 개념을 내가 얼마만큼 더 골똘히 생각할 수 있냐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재미가 없네. 자, 봅시다. 주어진 식에 대해서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 x, y, z가 실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쨌든 x의 범위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범위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이 식을 보니까 딱 코시밖에 안 떠오르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코시를 활용할 거예요. 자, 근데 코시를 활용할 건데 x의 범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y 더하기 z 얘를 넘겨서 1-x라고 보고요.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x제곱을 넘겨서 이렇게 봐서 이놈들에 대해서 코시를 써버리는 거예요. 이놈들에 대해서. 자, 코시를 한번 써보면 갈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시 공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해버리면 얘가 ax 더하기 by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시 공식입니다. 맞나요? 근데 그때 얘를 이 둘을 가지고 코시 공식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x 대신에 y 넣어버리고 y 대신에 z 넣읍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x 대신에 y 넣고 여기 z 넣어요. 여기에 y 더하기 z가 있기 때문에 a에다가 1 넣고 b에다가 1 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1 넣고 1부터 10을 정리하면 2 곱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는 얘가 y 더하기 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생긴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러면 이때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3-x제곱으로 바꿔버릴 수 있고 y 더하기 z라는 놈을 1-x라고 바꿀 수 있으니 얘가 2차 부등식이 돼서 여기서 x의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생각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시험 전에 그냥 한번 풀어보면 그냥 맞출 만한 문제거든요.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 이런 거 따로 적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런 거는 저걸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뭐 그냥 내실 때
한 번 정도 풀어보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420번 갈게요. 자, 일단 420번은 문제 한 3분, 풀 시간 3분 정도 줄 테니까 지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혹시 이 문제 봤을 때 요거랑 요거 산술기가 쓰고 싶었고 요거랑 요거 산술기가 쓰고 싶어서 이 둘을 산술기가 써버리면 얘는 어떻게 나오죠? 8 플러스 2루트 4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도 나오죠. 이렇게 해서도 4보다 크거나도 나와요. 그럼 최소일 때 4일 때 4일 때 8일 때 더하니까 답은 뭐다? 16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공부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얘가 최소값이 4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선 이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하는지 꼭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S1분의 1이랑 4S1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정리해보면은 S1의 제곱이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S1이 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근데 이놈의 넓이가 2분의 1이 나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여기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가 1이죠. 그 말은 여기가 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1입니다. y절편이. 그럼 이 전체 넓이가 몇이에요? 2분의 1 나와요. 근데 어떻게 S1이 2분의 1입니까? 전체 넓이가 2분의 1인데. 그 애초에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약간 그럴 거면은 이것만 그냥 주고 저 그림을 줄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래서 약간 그렇게 푸신 분들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 풀어보면 S1하고 S2의 넓이를 천천히 표현해가지고 한번 갈 건데, 여기가 A, B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X좌표의 길이 요만큼 A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만큼은 뭘까요? A 마이너스 A. 네. 할 거면 1에서 B를 빼줘야겠죠? 맞나요? 왜냐면 여기가 1이고 요만큼이 B니까 1에서 B를 빼줘야 됩니다. 따라옵니까? 또는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기 A예요. 여기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가 1대 몇? 1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그럼 여기가 뭐라는 얘기? A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선생님 여기 근데 1-B라면서요. A, B가 여기 위점이니까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여기서 1-B라니까 사실 A랑 똑같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B로 하나, A로 하나 뭐 자유인데 선생님은 그냥 기울기 활용해서 A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뭐 여기를 내가 뭐 A, 여기를 B라고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요만큼의 길이가 뭐인 거죠? 그래서 얼마큼의 B? 네, B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1대 1이니까. 네, 1-A 맞습니다. 근데 1-A가 또 B라고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요놈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2분의 1 A 제곱인 거고요. 요만큼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요만큼이 2분의 1 B 제곱이다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A 더하기 B는 1이다라는 이 관계식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 바꿔볼게요. A 더하기 B가 1일 때 요거 더하기 요거. 자 그럼 얘는 이걸 역수 취하는 거니까 A제곱분의 2 더하기 B제곱분의 2 더하기 요거 4배 하세요. 그러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8 이거에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근데 이때 아까 이거랑 이거를 산술기하를 써보고 싶었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 산술기하를 써버리려면 A제곱분의 2랑 2A제곱이 같아야지만 등호가 성립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A의 4제곱이 4가 돼야 됐었고 A제곱이 2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은 A가 루트 2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A의 루트 2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A, B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얘하고 얘는 산술기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어떻게 산술기를 써보려고 하냐면 얘하고 얘를 산술기를 한번 써보고 얘하고 얘를 산술기를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때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보이세요?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죠. 왜냐면 A제곱분의 2랑 B제곱분의 2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이 식에 의미하는 게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얘하고 산술기를 써본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럼 등호 언제 성립해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하죠.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서의 최소값과 여기에서의 최소값이 A하고 B가 같으면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는 상황이 만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쓰라는 얘는 페이크예요, 여러분.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 둘이 동시에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나 A하고 B가 같을 때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럼 A하고 B가 같을 때니까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A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고 B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그 놈이 답이다 이렇게 완벽한 논리하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그러니까 등호 성립이 동시에 만족하는지를 계속 봐주셔야 되는 게 실제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세시 마무리.